원래는 오늘 업로드 예정이 없었는데 기분이 좋아서 지금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. 오디오가 이상해서 오디오 손 보려고 귀찮은데 이거 해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디오 딱 보자마자 고쳤어요. 어이없게도 이 카메라 오디오를 잡아놓고 입력 부분을, 이 마이크는 그동안 왜 켜놓고 했는지 모르겠어요. 카메라 오디오가 잡혀 있더라고요. 카메라 마이크가. 그래서 아주 손쉽게 바꿔서 지금 영상을 하나 테스트 겸 영상을 하나 올리기로 했습니다. 오늘 뉴스에 미국 US뱅크에서 암호화폐 스탁 사업에 뛰어든다,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든다 라고 했는데, 내용을 보면 그 얼마 전에 제가 공유 드린 내용 중에 JP모건에서도 하기로 했잖아요. 그 스탁 업체가 NYDIG였는데 US뱅크도 NYDIG 같은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, NYDIG가 의미심장한 게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, 비트코인 ETF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, SEC에. 그래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,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. 검색을 잘 안 해봤는데, 어쨌든 이런 좀 의미심장한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아서,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, 예전에 이제 비트맥스 시절에 트롤방에서 옛날 그 ETF 승인됐다 막 이렇게 낚는 친구들이 있었는데,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, 그때 당시에 비트가 뭐 10,000불도 안 됐었죠. 한 5,000불 뭐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, ETF 승인됐다는 발표 날 때는 이미 비트코인이 50,000불 가 있을 때다. 그렇게 우리가 재미삼아 얘기했었는데,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지금 비트가 50K가 와 있잖아요. 50,000불. 54.5. 그래서 시기상으로도 지금이 이제 많이 무르익었고, 만약 승인이 된다면 올해쯤에는 진짜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또 때마침 이런 NYDIG에서 ETF를 또 신청한 상태고, 어쨌든 이 친구들이 볼 때도 머지않은 시점에 ETF, 비트코인 ETF는 승인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? 제 생각이에요. 어쨌든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의미심장했고, 또 며칠 전에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. 앨런 머스크 테슬라에서 10% 비트코인을 매도했다. 3천억 어치.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조정장이 아마도 테슬라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는데, 인터뷰한 게 참 흥미로웠어요. 진짜 이 앨런 머스크 난 사람이라는 게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. 일단 1분기 실적을 위해서 매도를 한 거고, 별로 자동차 사업 실적이 좋지 않다고 그러죠. 적자였나?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영업 부문으로 비트코인을 잡았으니까 실적을 잡아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. 1분기 테슬라의 실적이 약간 뭐 분식 회계성도 있는데, 지금 비트코인이 규정되고 있는 게 디지털 자산 쪽이니까 이런 회계 쪽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, 테슬라의 실적도 반짝 빛나고 딱 10% 매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자기는 내 개인 비트코인 보유분을 매도한 게 아니라 테슬라의 매수했던 비트코인의 10%만 매도했을 뿐이다. 그리고 자기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. 비트코인의 유동성, 황금성을 시장에서 증명했다. 듣고 보니까 진짜 맞는 말 같아요. 3천억
시장에 매도했는데 큰 충격 없이 다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잖아요. 금방. 예전 같았으면 뭐 벌써 나락으로 갔을 텐데 그만큼 과거와 지금의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많이 달라졌다. 이걸 진짜 일론 머스크가 증명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SEC에서 항상 비트코인 ETF를 퇴짜를 놓을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트코인의 유동성이었어요. 유동성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는 ETF로 승인 허가를 내주기에는 부족하다. 결격 사유다. 그런데 때마침 이때쯤에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에 일론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에 대해서 황금성에 대해서 증명을 해줬으니까 참 이런 것들이 묘하게 맞아떨어져 간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 이거 오디오가 바로 고쳐지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못 드렸을 텐데 말이죠. 그리고 한 가지 더. 넥슨 일본 본사에서 113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공시를 냈죠. 어차피 이런 그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 발표라든가 실적 발표 때는 다 이런 자산들, 재무제표 관련한 것들은 다 공시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오픈이 된 거죠. 제가 4월 19일에 그때 조정 왔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밑에서 대기하던 세력들이 일정 물량 걷어간 걸로 보인다. 그리고 또 대량의 비트코인들이 거래소 밖으로 출금됐다. 이런 걸로 유추해 볼 때 조만간 또 새로운 글로벌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다. 혹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커밍아웃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넥슨에서 또 뜬금 일본 넥슨에서 뜬금 비트코인 1130억 원어치를 매수했다고 얘기가 나오네요. 평단가는 꽤 높더라고요. 매수 평단가는. 매수하신 분 지금 손절할까 고민하시는 농담이고. 현금 자산의 2%, 넥슨이 일본에서 보유한 현금 자산 2%만 활용했다고 하니까 부담 없죠. 아마도 조정이 뭐 더 크게 온다 그러면 추가 매입할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. 꼴랑 2%만 활용했으니까.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오래간만에 비트맥스를 한번 켜봤는데 추억의 거래소고 이게 정말 너무 이 차트도 깔끔하고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편하고 실제 그 UI도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딱 그 트레이더들한테 진짜 최적화된 그런 UI들이었는데 제가 비트맥스를 문득 열어본 이유는 2017년도 차트를 2017년도 차트를 보려고 열어봤어요. 제일 보기 좋으니까 비트맥스가 지금 보면은 지금 이거는 주봉이거든요. 주봉이 2017년 그때 9월에 굉장히 큰 조정장이 왔어요. 계속 상승장이었었는데 2017년 9월에 큰 조정이 왔었어요. 이때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거래소들을 다 폐쇄한다 이런 워드가 굉장히 크게 돌았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. 진짜 도망치려 해갖고 다 도망갔었을 때예요. 이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7년 9월인가 10월 이때 아닌데 이때 2017년 9월에 그러니까 대상승 랠리가 오기 전에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5천에서 거의 이제 3천까지 왔으니까 한 40% 굉장히 큰 조정이 순식간에 이제 왔었던 때라 이때 다 도망쳤죠. 그 다음에 이제 대랠리가 왔던 건데 이번에는 조금 이번 조정은 사실 예전 과거에 비해서 너무 좀 순한 맛이긴 해서 조금 이제 의심은 가는데
그때 상황하고도 좀 어떤 정도 유사하다, 비슷하다 라는 느낌이 들고 한 번 더 센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어쨌든 그 센 조정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대랠리가 왔으니까 2017년도에 가장 걱정했던 게 월봉이었었거든요. 이번 달 월봉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때 조정 세게 왔을 때는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잖아요. 이 몸통이 빨간 몸통이 그래서 거의 꼭지를 알리는 신호인데 이게 월봉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갔죠.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이제 한 며칠, 한 2, 3일 정도 남았나요? 2, 3일 정도 4월 달이 남았는데 월봉이 어떻게 마감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은 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2017년 이때가 9월이죠, 9월. 10월? 9월.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 않아요? 이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워낙 가격이 낮았으니까 이때도 어느 정도 대랠리를 하고 여기서 끝났구나 하고서 다 도망차 했던 때였는데 이걸 이제 순식간에 또 말아 올리면서 거의 꼬리가 엄청나게 길고 빨간 캔들은 작아졌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 달 월봉에서 또 다시 치솟기 시작하고 그 전보다 더 크게 솟아올랐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막장, 광기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큰 조정이 시작됐었는데 그래서 이 월 중반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끝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지금 캔들이 이제 꼬리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다시 2017년 9월이 지금 2021년 4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. 아닐 수도 있고 계속 지켜보죠. 저희 계속 있으니까.